안녕하세요. 레고와 데이빗입니다. 지난번 이 딜리코 3650 PWM 리뷰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압력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먼저 압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원두를 고압력으로 쭉, 저압력으로 쭉 해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맛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원두가 여기 보시면 컬러감을 보시면 살짝 어두운 갈색의 기름기가 돌고 있는 푸시티 초반의 로스팅 포인트의 원두고요. 2주에서 3주간의 디에싱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원두를 가지고 동일한 18g을 가지고 이 머신을 통해서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고압력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역시 경력자 감으로 여러분. 이렇게 1대2를 바로 저울 없이 1대2 한 번에 맞추는 분이십니다. 네. 첫 번째 추출 고압으로 했을 때 1대2 비율로 29초가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추출을 맥스로 했을 때 9바가 나올 줄 알았지만 지금 이 분쇄도로 했을 때는 8바를 살짝 넘기는 정도 그렇게 맥시멈을 찍고 점점 추출이 되면서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로스팅은 제가 한 원두잖아요. 네. 댓글에 원두 설명도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릴까 싶어요. 네. 이 원두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비율은 33.3%, 33.3%, 33.3% 1대1대1 비율로 네. 섞여 있어요. 그리고 후블렌딩이어가지고 과테말라랑 브라질, 콜롬비아 세 개가 다 볶음도가 달라요. 과테말라는 2차 크랙 터지고 나서 배출을 했고 콜롬비아는 2차 크랙 직전, 브라질은 중배전, 중배전. 네, 중간 볶음도 정도. 1차 크랙과 2차 크랙 사이. 그렇게 구성된 원두입니다. 원두 구성들이 후블렌딩이다 보니까 로스팅 포인트가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2차 크랙을 조금 넘어선 게 거의 과반수 이상으로 됐고 그다음 살짝 중배전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맛은 강배전 맛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먹었을 때 데이비님께서는 이 원두 맛이 그대로 나온 것 같나요? 네, 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맛은 사실 아니긴 한데 제가 블렌딩 말씀드렸을 때 다크한 맛, 중간 맛, 좀 더 중간 맛 이렇게 있는데 다 느껴지네요. 다 느껴지고 이걸 먹어봤을 때 저는 여기서 다크한 맛이 조금 더 적어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크한 맛이 조금은 더 로스팅 의도보다는 제작자 의도보다는 조금 더 나왔다. 하지만 이 딜리코 이 머신으로 고압으로 추천을 했을 때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고 저압으로 추출한 게 너무 궁금한데. 네, 저압으로 한번 바로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같은 18g으로 저압으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저압으로 추출을 돌릴게요. 네, 저압으로 하면서 압력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추출되는 시간은 아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압으로 추출한 커피입니다. 치얼스. 자, 먼저 고압으로 했을 때는
첫 입부터 인텐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모든 맛들이 한 번에 들어오긴 하지만 강하게 자기 주장을 세게 하면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 저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모든 맛이 느껴지지만 그런 인텐스가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오는. 너무 맛있어요. 이게 제 블렌드잖아요. 예. 제가 거래처에 세팅하러 가면은 진짜 딱 이거랑 저희 처음에 고압으로 쭉 갔던 거의 중간 맛이 나와요. 너무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머신이 직관적으로 맛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은 중간 압력 세팅으로 잘만 맞추면 상업용 머신이랑 맛 차이가 크게 안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잘 조절하면은 이제 무수히 많은 맛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프레소만 마실 때는 요 저압으로 추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긴 요즘 트렌드가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마냥 쓰고 다크한 것보다는 그렇죠. 좀 부드럽고 단맛이 좀 느껴지는 밸런스가 좋은 커피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거 딱 좋은데요? 네. 보통 커피 입문하실 때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론을 배우실 텐데 그때 에스프레소 압력에 대한 규정을 9바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운 그 9바가 정답이다. 이거는 무조건 9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9바가 아니더라도 정말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저압으로 내린 에스프레소가 굉장히 취향이 잘 맞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베리에이션, 우유나 물에 섞을 때는 좀 더 압력을 높이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거래처 세팅 갈 때 또는 제가 매장을 운영할 당시에 0.5바 단위로 맛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에 가장 잘 맞았던 것은 실제 압력 기준으로 7.5바였어요. 7.5바. 네. 그리고 이 9바에 대한 선입견 말씀 주셨는데 이 9바는 예전에 모터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즉, 그게 실제 압력으로 오게 되면 9바가 온전히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이 머신도 블라인드 바스켓을 딱 걸고 추출을 해보면은 10바를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압력 그대로 커피를 꽂으면 8바 근처에서 놀죠. 그렇죠, 그렇죠. 즉 9바라는 수치는 참고 기준으로만 두시고 자기 취향을 찾아서 적정한 압력을 찾아보시는 것도 즐겁게 커피를 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압력을 추출하는 중간에 이렇게 바꿔봤을 때 어떤 맛이 또 나는지 한번 데이비드님께서 내려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네, 데이빗입니다. 네, 저는 압력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 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한 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해볼 거고요. 낮은 압력이랑 높은 압력을 조절을 하려고 몇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낮은 압력으로 갔을 때 추출 흐름이 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0초 전후로 추출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압력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에는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라인더 분쇄도를 더 곱게 가거나 담는 양을 늘리거나 해서 커피가 물 저항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1g 정도 더 담긴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그람 수도 1g 늘었고 분쇄도도 더 곱게 해서 추출을 더 지연시켜서 압력 조절을 용이하게 바꿔놨습니다. 피크를 찍고 천천히 내리기. 지금 미니멈까지 내려갔습니다. 28초 몇 그램 나왔을까요? 네, 37g. 분쇄도를 더 곱게 가고 담는 양도 늘렸는데 추출되는 시간이 그대로죠. 가변압을 하게 되면 예상한 시간보다 추출이 너무 빠른 경우들이 생기죠. 그럴 때
온도를 높여주시면은 좀 더 압력을 잘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머신에서는 그 방법으로서 스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추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지금 넥슨의 압력 피크를 찍고, 자, 훨씬 압력을 잘 받죠. 피크를 찍고 이때부터 조금씩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25초쯤 갔을 때 미니멈에 도착하게끔 세팅을 하고요. 40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30g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한 18g으로 30g이 나왔으니까 1대 1.5보다는 좀 더 많게 추출이 됐네요. 지금 분쇄도는 스팀 버튼을 안 누르고 추출했을 때는 압력이 한 10바까지 못 가는 분쇄도와 도직량인데, 스팀 버튼을 누르니까 훨씬 더 잘 버텨주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안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그 기체들이 팽창을 하면서 저항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자, 정교한 조절은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분쇄도를 더 조이기 힘든 경우에는 좀 더 압력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압에서 낮은 압력으로 변하는 가변압 프로파일을 2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앉아서 레고와 함께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비님께서 응용 프로파일 첫 번째, 고유량에서 저유량으로 변화하는 걸로 첫 번째는 일반 버전, 그 다음 두 번째는 뜨거운 물을 추가한 버전, 이렇게 추출을 했습니다. 한번 맛을 이겨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그냥 버전이죠? 네, 그냥 버전. 밸런스가 네. 그 레고가 보여줬던 고압으로 쭉 간 버전과 낮은 압력으로 쭉 간 버전, 그 중간에 딱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느낌이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예상하시는 거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초반에는 고유량, 고압이라고 설명할게요. 그런 신맛과 좀 다채로운 유의미한 맛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압력을 줄였으니까 점점점 이렇게 하강하는, 그래서 후반부에 쓴맛이 줄어들면서 산미톤이 살아나는, 그래서 고압으로 쭉 가는 거랑 저압으로 쭉 가는 거랑 그 중간인 맛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고압 버전과 저압 버전을 둘 다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게 섞여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한 번은 이해가 될 거예요. 후반부에 나오는 그 쓴맛과 좀 부정적인 맛들이 확실히 절제된 느낌이 좀 들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네. 두 번째로 이렇게 스팀 버튼 누르고 더 뜨겁게 물을 해서 내린 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왜 스팀 버튼 누른 버전을 말씀드렸냐면 이게 생각보다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라인더를 매우 좋은 걸 쓰시지 않게 되면 분쇄도를 곱게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력을 버텨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을 더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도직량을 늘리는 것 또는 물 온도를 높여주는 것인데, 그라인더의 한계로 분쇄도를 더 곱게는 못하고 필터 바스켓도 사이즈를 더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물 온도를 높여서 저항력을 더 확보를 했고요. 따라서 추출 시간이 총 40초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봤죠. 앞에 똑같이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똑같이 고압에서 저압으로, 레고의 표현으로는 고유량에서 저유량으로 가는 레시피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더 높아서 최종적으로 피크를 찍는 압력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훨씬 더 고압의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네, 더 인텐스가 세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버전보다 산미가 줄었거든요. 앞에 것보다. 예. 압력이 더 높아졌지만 더 뜨거운 물로 해서 그런지 산미톤이 많이 죽었고, 그 뒤에 단맛과 쓴맛이 더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은 조금 불편하게 다가오는 느낌. 신맛이 과하다. 예, 과하게. 그래서 앞선 부분이 신맛도 다채롭게 느껴졌고 쓴맛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해보시면서 개인의 취향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게 원두에 따라서 적합한 레시피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처럼 다크한 원두를 쓰실 때는 레고의 말대로 앞에 레시피가 더 좋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라이트한 원두는 아마 해보시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낮은 압력에서 높은 압력으로 가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두는 18g을 준비했고요. 저압에서 고압으로 가는 프로파일을 준비할 때 테스트를 미리 거쳤는데 추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가는 분쇄도보다 더 곱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니멈으로 줄여줬고요. 압력이 피크를 찍은 것 같을 때 이게 자, 이제 두 번째 프로파일. 저유량에서 고유량으로. 이거는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고유량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은 추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고유량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물길이 형성된 다음에 압력을 올리면은 압력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물길이 넓게 형성되기 전에 압력을 올려줘야 올라가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제가 여러 번의 테스트 경험상 10초 안팎으로 맥스를 찍어줘야 의미 있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저희도 영상으로 보여드린 레시피는 거의 바로 맥스로 올려서 압력이 6바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저유량으로 저압으로 시작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압력까지 올리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분쇄도를 굉장히 곱게 한다든지 하면은 좀 더 갈 수는 있겠으나 그게 가정의 에스프레소 추출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라인더가 가정용으로 많이 쓰시니까요. 지금 맛을 봤을 때, 처음에 저유량으로 간 그런 느낌이 났어요. 초반에. 아까 저유량에서도 산미가 부드럽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도 부드러운 산미가 표현이 되면서, 이제 후반부로 압력을 올렸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뒷부분에 쓴맛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잠깐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압력에 의해서 추출되는 성분이 좀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1탄에서 가볍게 언급했었는데 압력이 높아질수록 무겁고 중후한 맛이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 압력이 낮을수록 가볍거나 선명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린 게, 낮은 압력은 수용성 성분의 비중이 좀 더 높을 거고요. 높은 압력을 받게 되면은 수용성이 아닌 성분들의 비중이 더 높아질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그것에 따른 맛 차이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용성 쪽은 좀 더 무겁고 진한 느낌에 가깝고 수용성은 가볍고 화사한 느낌에 가까울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것의 세부적인 디테일 조절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혼자서 테스트 하실 때도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원두도 굉장히 많은 종류를 사용하실 거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따라서 압력을 조절하는 맛, 찾아가는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프리인퓨전 기능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맞아요. 그 프리인퓨전이 들어가게 되면은 커피가 사전 적심으로 인해서 물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그게 압력을 받아내는 힘은 약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 불려줌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런 유량 프로파일에는 안 좋은 작용을. 맞습니다. 맞아. 이게 미리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압력을 높여도 너무 물을 잘 흡수해주기 때문에 압력이 잘 안 올라간다. 따라서 저희는 아주 재밌는 도전을 해봤는데, 프리인퓨전을 버리고 추출하는 겁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거 함께 커피 챌린지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프리인퓨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출 버튼을 누르면 나오고 2초 정도 끊겼다 가거든요. 이때 처음에 1초에 나오는 그 물들을 버리고 장착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압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15초 좀 넘어서 최대 압력을 찍었습니다. 네.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셔보면서 마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리인퓨전 물을 제외하고 장착을 해서 낮은 압력으로 인퓨징을 걸고 고압으로 바로 추출한 겁니다. 불필요한이 아니죠. 네, 추가적인 프리인퓨전을 제외하고 저희가 의도한 인퓨전을 주고 추출을 들어간 거라서 물량이 적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압력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서 그 맛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 바리스타들이 저압에서 고압으로 가는 프로파일을 쓸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인퓨전을 잘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프리인퓨전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인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시도를 한 것이었고요. 제가 의도한 거지만 네. 제일 맛있네요.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파일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밸런스가 좋고 네. 요즘 추구하시는 단맛이 가장 잘 표현된 프로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는 강배전 원두 한정이었고요. 라이트 로스팅으로 된 원두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보시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가 대신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열심히 연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